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슈퍼입니다. 오늘은 위탁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,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내가 볼 마진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더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. 근데 위탁 판매는 뭐죠? 위탁 판매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해야 할 업무를 공급사나 제조사에서 그걸 위탁받아서 대신해 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위탁을 준다라는 뜻이에요. 내가 이제 물건을 사입해서 물건을 내보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 물건에 대해서 검수를 하고 또 포장을 해서 택배 발송까지 해야 하는 업무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위탁 판매의 경우는 공급사가 대신해 준다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내가 검수를 할 필요도 없고요. 또 포장을 할 필요도 없고요. 또 택배 발송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즉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내가 산다라는 뜻이기도 하죠.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해야 할 요 업무에 대해서 다른 공급자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정 수수료를 공급사에서 더해서 이제 우리에게 위탁 공급가로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근데 요즘에는 매입가나 공급가나 다 비슷비슷하게 주는 공급사도 많아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분명한 거는 위탁으로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할 때는 그런 비용까지도 그 공급가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왜 위탁 판매를 해도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리스크가 없습니다. 내가 물건을 매입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노동력만 들어가는 거죠. 나의 노동력과 나의 시간이 이제 투입이 되고 이제 거기서 판매가 되면 이제 내가 그 물품가를 공급사에게 입금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쌓아두어야 할 그런 창고비나 그리고 또 물건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사입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아주 낮다.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로는요, 다음 테크트리로 이제 넘어갈 준비를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쇼핑몰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위탁 판매를 통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내가 어떠한 상품을 팔 것인지 먼저 골라볼 수도 있고요. 또 상품 올리는 과정을 반복 숙달해서 빨리빨리 올릴 수도 있고요. 또 그 상품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떠한 키워드를 세팅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나 뭐 또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. 또 상세 페이지를 또 조금 수정을 해보면서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, 그리고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뭐 고객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교환이나 반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쇼핑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 가서 무자본 창업이죠. 어떻게 보면 무자본 창업에서 여기서 이제 더 플러스 해서 상품이 어떤 게 이제 나가는지 이제 아마 실제로 알게 되실 거예요. 내가 위탁 판매로 다양한 공급사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어떠한 상품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인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테크트리로 분명히 넘어갈 수 있는 그 눈이 떠질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A라는 제품이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 있어. 그러면 주에 몇 개 나가는지 뭐 월에 몇 개 나가는지 이제 사실 체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물건을 매입하면서 물건 값을 더 싸게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해외를 통해서 물건을 더 싸게 갖고 와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수요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바탕으로 이제 물건을 갖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위험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를 해도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.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하고 또 다음 테크트리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이 위탁을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위탁 사업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좀 덜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마인드 세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마인드 세팅은 이 위탁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이게 마인드를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.
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내가 물건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낮고요. 그리고 쇼핑몰의 전반적인 흐름을 모두 해보면서 반복 숙달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이고, 또 세 번째로는 판매를 실제로 해보면서 다음 테크트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진다. 그리고 내가 위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진이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낮을 수 있다. 이런 거 조금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고, 원래 이런 사업이다,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위탁 사업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. 단순히 위탁 판매가 돈이 된다 안 된다, 위탁이 도매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위탁 사업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제 도매로 넘어갈 때, 혹은 수입으로 넘어갈 때, 또 제조로 넘어갈 때 이것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, 그러한 점을 항상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, 이 위탁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그 소싱에 대한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부분에 지금 역량이 안 되는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고 많이 넘어지기보다는, 일단 사업 초반에는 이미 훌륭한 공급사의 훌륭한 제품들을 가져다가 팔면서 그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 동안 쇼핑몰에 대한 경험치를 쌓고 다음 테크트리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물건을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실패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제품 하나를 올려놓고 그냥 이건 안 팔리는구나, 왜 안 팔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보고, 해봤는데도 안 되면 이 제품은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구나, 이렇게 판단하고 다른 제품을 계속 올리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했는데 판매가 잘 되지 않아도 뭐 실패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다음 상품이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탁 사업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위탁 판매라는 요 환경, 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, 그리고 또 위탁 판매를 통해서 실제로도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점,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탁탁 장착해서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위탁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위탁 판매를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,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